네, 안녕하세요. 3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뇌의 발달 중에서 회복 가소성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두 번째 적응 가소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적응 가소성은 환경과 이제 경험의 영향으로 뉴런의 시냅스가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그런 기능과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와 구조의 이제 기능이 어린 시절에 완전히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 후천적인 노력이나 경험에 의해서 변화되고 발달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의 적응 가소성은 지속적인 학습과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성인기 이후에도 뇌의 보상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뇌 발달은 이제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뿐 아니고 초기 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시냅스의 선택적 소멸과 수초화 과정은 환경적 자극과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궁핍한 환경에서부터 성장한 경우 뇌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MRI를 보면 영상에서 왼쪽은 일반 환경에서 성장한 영아의 뇌를 이제 뭐 촬영한 것이고 오른쪽은 출생 직후 고아원에서 자란 루마니아의 영아의 뇌를 촬영한 것입니다. 네, B가 이제 루마니아고 A는 일반적인 아이죠. 왼쪽의 사진의 뇌는 여러 영역이 활성화,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오른쪽의 뇌는 전두엽이나 측두엽이나 후두엽 등 여러 영역이 거의 기능하지 않고 있음. 그쵸, 녹색과 청색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영유아기의 경험이 뇌의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발달 단계에 따라 이제 적절한 학습 내용과 수준이 있고 단계에 맞는 학습 내용과 수준이 제공되면 뇌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아기에는 학습보다 이제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신체 운동과 감각과 자극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뇌 발달에 적합한 경험이 됩니다. 유아기에도 이제 뇌의 기본 골격과 회로가 여전히 발달하는 단계이므로 오감을 통한 옳은 자극이 필수적이고 특히 이 시기에는 종합적인 사고와 인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절 교육과 인성 교육 등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뇌 발달에 근거한 교육을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이때는 이제 수초화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고요.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에게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초기에는 맘마, 까까와 같은 유아어를 사용하고 영아가 발달함에 따라서 점차 성인 언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주죠. 그래서 영아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영아와 눈을 맞추고요. 적절하게 반응하고 영아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이제 시냅스의 선택적 소멸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질문에 이제 진지하게 대답하고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과 탐색 활동을 격려해서 유아에게 유의미한 내용, 실제 생활과 관련 깊은 내용을 제시합니다. 또 매일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음성이 이제 파일이 내재된 펜이나 컴퓨터 기기 대신에 이제 우리가 부모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고요. 이 과정에서는 아이가 책을 집는 법, 잡는 법과 이제 읽는 법을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게 되고 부모와도 교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아의 경우 뭐 씹어도 되는 헝겊책을 줄 수도 있겠고요. 책을 씹는 것은 뭐 책과의 상호작용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겠죠. 이후 영아는 책 안의 그림과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요. 유아의 경우에는 책의 내용에 대한 심도 깊고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인공의 이름이 뭐지? 뭐 이런 같은 뭐 낮은 수준의 질문이기 때문에 이 대신에 주인공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뭐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등의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해와 관련된 이제 뭐 동작으로는 학습은 창의성을 개선시키는 등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신체적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요. 영아가 이제 영아기 운동은 뉴런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인지 기능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영아가 뛰고 점프하고 던지고 춤추고 뭐 안고 올라가고 구르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딸랑이를 흔들고 도형을 끼우고 블록을 쌓는 모든 움직임을 격려해주고요. 유아도 줄넘기나 얼음 댐 놀이와 같은 대근육 운동과 함께 블록 쌓기, 요리하기, 그림 그리기,
놀이, 점토놀이와 같은 사물과 신체의 이제 동작에 직접적인 조작 활동을 장려합니다. 또 부정적인 정서는 뇌의 학습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적으로 이제 도전적이되 위협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운동 발달입니다. 신생아의 반사 행동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영유아기가 이제 운동 능력이 아주 많이 발달되는 시기죠. 그래서 갓 태어난 신생아는 목도 처음에는 가누지 못하지만 영아기를 거치면서 근육과 신경 조직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앉기, 서기, 기기, 걷기를 비롯해서 기어 오르기, 뛰기 등의 활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유아기에 이르러서는 신체 및 지각 발달, 그쵸? 토대로 달리기 하고 점프가 완성되고 공 던지기와 잡기 등 난이도가 높은 운동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 기능은 이제 두미 방향의 발달 원리에 따라서 머리와 목을 먼저 가누고 이후 가슴과 근육이 발달하며 다리 근육은 가장 늦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전체 세분화 방향의 원리에 따라서 전체적이고 미분화된 운동에서 점차 특수하고 부분적인 운동으로 분화 발달되고요. 하지만 그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겠죠. 순조롭게 발달한 아이, 비만이 아닌 아이, 활달한 아이가 이제 더 빨리 발달합니다. 예, 그래서 신생아의 반사 행동에서 첫 번째 생존 반사가 있습니다. 신생아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생존과 자기 보호를 위해서 외부의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반사 행동을 합니다. 발사 행동에는 생존 발사와 원시 발사가 있습니다. 생존 발사는 눈 깜빡임, 그리고 기침, 하품, 재채기, 토하기, 어두운 곳에서의 동공 확장과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반응으로서 대부분 평생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시 발사는 근원 반사, 빨기 반사, 잡기 반사, 모로 반사, 비반스키 반사, 바빈스키 반사, 복기 반사, 수영 반사 등이 있고요. 이들은 대부분 생후 12개월 안에 사라집니다. 네. 일단 저희가 처음 이제 근원 반사를 또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네, 근원 반사는 이제 이렇게 뺨에, 그쵸? 이렇게 무언가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행동으로서 이렇게 아이에게 뺨을 이렇게 딱 대면 고개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죠. 그쵸? 이렇게 돌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생후 이제 3주경에 네, 음, 사라지고 자발적인 고개 돌림 행동으로 이제 대체됩니다. 빨기 반사는 이제 신생아기 입속에, 그쵸? 뭔가 들어온 것처럼 무엇이든 이제 빨려고 하는 행동. 두 번째죠. 두 번째 이 그림 빨기 반사입니다. 네, 빨련 행동으로 생후 4개월이 지나면서 자발적인 빨기 행동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잡기 반사. 손바닥에 닿는 거, 여기 이렇게 딱 잡는 거, 그쵸? 네, 잡는 거. 우리가 이제 잡기 반사로서 네,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들, 손바닥에 닿는 것을 꽉 잡는 행동. 한번 해보신 적 있죠? 네, 그 힘이 매우 세서 이제 영화가 매달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손이 힘이 세죠. 잡힌 손으로부터 빼내려고 하면 계속 세게 잡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로 반사입니다. 모로 반사는 이제 6개월에 사라지죠. 신생아의 발바닥을 이렇게 간질간질 하면, 그쵸? 이 사진이고요. 발바닥을 이렇게 하면 발바닥을 부채 모양으로 쫙 펼치는데, 네, 이런 것들, 이제, 네, 우리가, 요거는 바빈스키 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로 반사는 이제 신생아가 갑자기 큰 소리를 듣거나 몸의 위치가 바뀌면 이제 팔을 쫙 뻗고 손가락을 펼친 상태에서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 이제 모로 반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반사 행동은 이제 근원 반사, 빨개 반사, 작게 반사,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걷기 반사, 수영 반사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근육 발달입니다. 영아의 대근육 운동입니다. 영아의 대근육 운동은 갓 태어난 신생아는 머리와 목을 가누지 못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한쪽으로 머리를 돌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생후 한 달이 되면 누군가가 목 아래를 지지해 줄 때, 목을 딱 잡고 이제 우리가 어, 머리를 가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후 6주경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우리가 이제 턱을 들고 생후 2개월이 되면 엎드린 자세에서 이제 가슴을 들 수까지 있습니다. 네, 생후 5, 6개월이 되면 지지를 받으며 앉을 수가 있고, 네, 그쵸. 네, 우리가, 생후 이제 우리가 7개월이 되면 하체를 통제할 수 있게 돼서 혼자 똑바로 앉게 되겠죠. 그리고 누워만 있던 영아가 생후 5, 6개월에서, 그쵸. 체중을 좌우로 이동하는 법을 배워서 몸을 뒤집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제 뒤집는 건 생후 5, 6개월 되어야 할 수 있겠지만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바로 뒤집는 것은 생후 7, 8개월이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후 7개월이 되면 배를 기고 우리가 배밀이하고 긴다고 얘기하죠. 기기 시작하고 생후 9개월에서는 더 이상 배를 바닥에 붙이지 않고 손과 무릎만으로도 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후 8개월에서는 영아는 도움이 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앉고 서고 이제 하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또 우리가 잡고 서는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생후 11개월이 되면 이제 혼자 서서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이 되면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걷는 법도 우리가 지금 뭐 세워 잡았을 때 운동기술에 여기 지금 저희가 평균 연령을 보면 6주, 2개월, 7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잡고 서고 혼자 서고 혼자 걷는 것도 11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성취하는 나이가 조금 더 혼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 이렇게 혼자 걷는다 9에서 17개월, 17개월까지도 걷지 못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병원에 이제 가봐야 될 이제 발달의 지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아가 이제 걷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활동 범위가 달라지죠. 그렇죠? 네. 네, 영화가 이제 붙게 되면 활동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화와 양육자도 이제 기대가 변해서 영화가 이제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영화가 목표물을 이룰 수 없을 때보다 더 크게 이제 좌절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의 기대가 변화했기 때문이고 걷게 됨에 따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부모 또한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될 경우 더 크게 실망하고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그 대상이 양육자일 때도 같이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걸을 수 있는 영아가 양육자와 분리할 때 더 괴로워하고 양육자가 나타날 때 더 크게 기뻐합니다. 부모의 정서적 반응 또한 이제 역시 영아 걷기 시작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부모는 자녀가 걷게 됨에 따라서 화를 더 많이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부 부모들은 아이가 걷기 시작한 시점과 아이에게 화를 냈던 시점이 같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독립성을 발달시킴에 따라 부모는 점점 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안 돼라고 말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자녀는 이에 순응하길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고개도 가누지 못해 성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영아는 생후 2년 동안 앉기, 기기, 서기 등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며 기동성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기지하는 영화가 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발달 지표들이 요즘엔 조금 더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생후 6에서 8개월에 영아가 꼭 기어야 된다고 믿었었는데 이 시기에 기지 않으면 영아의 발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영아들이 전혀 기지 않거나 과거 영아들보다 훨씬 더 늦게 기고 뒤집기도 늦게 하고 특히 보행기를 일찍 사용하거나 영아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영아가 늦게 기거나 기지 않고 바로 섰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 기 시작한 영아들을 연구한 결과 이 영아들은 모든 면에서 그저 정상적이며 적절한 시기에 안고 걸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와서는 기기와 뒤집기를 발달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아이들 같은 사례에서도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뒤집기도 네, 하지 못했고 뒤집기에 그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것들의 이제 연령, 성취하는 나이에 미치지도 못했고 전혀 잘 기지도 못했는데 바로 잡고 서고 이제 바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영양이 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조금 발달 단계가 빠르거나 근데 없고 그냥 건너뛰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유아의 대근육 운동입니다. 유아의 대근육 운동은 이제 유아기에 이르면 저희가 이제 1단계는 이제 2, 3세에는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 그쵸? 3에서 5세, 그리고 4세, 5, 6세 전부 다 조금 공 던지는 모습이 좀 다르다고 보이죠. 이제 다리를 움직이는지 손만 던지는지 손의 모양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다 다르게 봅니다.
이제 유아기에 이르르면 아이들은 영아기 때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높이 뛰는 등 활발하게 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이제 달리고 공을 던지고 기어 오르고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점프하는 법을 금세 배웁니다. 이러한 운동 발달이 가능한 이유는 유아의 신체 발달, 즉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폐 기능이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유아의 시각 체제의 발달 또한 운동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각 능력과 관련된 뇌의 영역은 유아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반구의 연결 강화가 관련된 시각 경로의 발달은 눈과 손의 협응을 발달시켜서 균형성도 이 시기 운동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겠죠. 그래서 영아들은 달리기를 하지만 진짜 달리기는 2, 3세가 되어야 가능하죠. 그쵸? 진짜 달리기는 양발이 모두 땅에 닿지 않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천천히 달리는 거, 그쵸? 이런 것들 아니고 둘 다 바닥에 닿지 않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점프. 첫 번째 점프는 처음에는 한 발만 땅에서 떼는 것을 시작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8개월에 나타나게 되겠고, 2세가 되면 대부분의 유아들이 양발을 떼서 멀리뛰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점프에 도움이 되도록 팔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4세에 이르러서야지 이제 평평한 땅에서 팔을 적절해서 멀리까지 점프를 할 수가 있고요. 5세가 되면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1m까지 멀리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고 잡는 거, 이런 것도 유아기에 전 시기에 걸쳐서 발달하는 복잡한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죠. 성숙한 아이는 신체의 중심축을 회전해서 자신의 무게를 앞으로 이제 던져서 공을 던지지만 2, 3세 유아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쵸? 여기 위에서 아래로 그냥 공을 쭉 던지죠. 그리고 3에서 5세 유아는 조금 더 팔을 뒤로 해서 회전을 해서 공을 던질 수가 있고 4세 무렵에는 그쵸? 발을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공을 던지는 팔과 같은 쪽에 발을 빼서 이렇게 옮기는 거고요. 5에서 6세에 이르면 이제 반대편 발을 빼고 몸의 무게를 이동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공을 던지는 속도와 정확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을 잡는 능력도 유아기 동안 이제 발달을 하기 때문에 공을 잡는 능력은 공을 추적하는 시각 능력, 공을 잡는 팔의 융통적인 움직임, 그리고 빠른 반응의 발달 등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은 조금 더 섬세하게 다리를 움직여가며 공의 회전 각도도 이제 조금 더 다양해지고 이렇게 해서 공을 던지고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근육 운동입니다. 소근육 운동, 이제 첫 번째 영아의 소근육 운동은 이제 우리가 끼적이기 단계 1단계, 이렇게 우리가 펜을 잡고 이제 줄을 그냥 긋듯이 이제 끼적이기를 하죠. 신생아는 이제 우리가 잡기는 반사 행동을 보이지만 무조건적 행동으로 이제 스스로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개월이 돼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물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세의 영아에게는 눈과 손을 협응해서 크레파스로 무엇인가를 그릴 수가 있고 2세 정도가 되면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숟가락으로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근육 운동은 이제 우리가 눈과 손의 협응 기능이 발달해 감에 따라 가능해지고 더 완전해지게 되겠습니다. 소근육 운동도 전체에서 세분화의 방향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발달이 되는데요. 작은 물체를 잡기 위해서 처음에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지만 생후 10개월이 되면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작은 물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유아의 소근육 운동입니다. 유아기 동안의 아이의 소근육 운동은 놀랍게 발달합니다. 이 시기 동안 유아는 옷의 단추를 채우거나 이제 가위질을 하거나 종이를 접거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교하고 세밀한 활동들은 시각과 손의 협응과 같은 지각과 근육의 협응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가능해집니다. 2세 유아는 직선이나 지그재그 선과 같은 형태가 있는 낙서를 하고요. 6에서 8개의 이제 블록으로 된 건물을 짓고 책장을 넘길 수가 있고 3세는 이제 동그라미나 십자가와 같은 그리는 형태, 그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단계를 거쳐서 숟가락으로 밥도 잘 먹고 물주전지에서 물을 따르고 이제 조금 더 세밀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너무 가는 연필보다는 이제 유아가 잡기 쉬운 굵은 클레파스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좋고 4세의 유아는 이제 그림의 단계에 도달해서 올챙이 같은 얼굴 같은 그런 사람을 그릴 수가 있고 혼자 옷도 입을 수가 있고 선을 따라 가위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5세가 되면 단추를 잠글 수가 있고 글자를 쓸 수가 있고 지퍼도 내릴 수가 있죠. 구슬을 깰 수도 있고 7세가 되면 근데 사각형 안에 그쵸?
대각선을 이렇게 넣어서 그려서 그림 그리기가 조금 더 정교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는 크레파스나 연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차량놀이를 할 때 왼손이나 오른손 중에 한쪽 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겠죠. 오세경에 이제 딱 90%의 유아가 오른손을 선호하고요. 10%의 유아가 왼손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왼손잡이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근육은 연습을 통해서 많이 발달하고 유아에게서 그리기나 색칠하기, 자르기, 끝묶기, 지퍼와 단추 잠그기, 붓을 깨기 등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전 문제입니다. 제 유아가 이제 누워만 있다가 걷고 뛰고 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운동 능력의 향상과 함께 호기심이 많아진 영유아는 주변에 대한 활발한 탐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위험한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과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사고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기에는 베개나 푹신한 침대에서 질식사를 할 수도 있고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혼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게 되면 그 위험성은 조금 더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유아가 양육자의 감독이 없이, 그쵸? 네, 걷거나 길 수가 없는 것처럼 기구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세제나 화학약품 등의 먹을 수도 있고 그쵸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오븐에 대해서 화상을 당할 수도 있고 전기제품을 잘못 만져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안전국 이제 위의 정보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안전사고 대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는 전체 우리가 그쵸. 안전사고의 30%, 그쵸. 이렇게 많이 어, 어,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별로는 이제 남아의 안전사고가 여아보다 1.5배 많고, 그쵸. 연령별로는 1에서 3세 남아, 그쵸. 사고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1세 미만의 영아기 안전사고는 90.7%가 가정에서 발생을 하고요. 침대나 의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43.3%로 가장 많고, 이제 1에서 3세에서 활동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안전사고 또한 유모차, 추락, 또 놀이터 사고 등 가정 밖의 사고가 늘어납니다. 4에서 6세에서도 여전히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놀이터와 놀이기구에서 사고 발생이 이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다친 부위는 얼굴이 제일 많았고요. 그중에서 그 다음으로는 머리부. 머리가 하체에 비해서 무거운 1세 미만의 영아기에는 머리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47.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죠. 그래서 1세 미만의 영아의 이제 경우에는 보호대가 있는 침대를 사용하고 성인용 침대 혼자 두지 말아야 하고요. 영유아도 가구 등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며 가정 내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바닥재를 사용하거나 맨발로 생활하도록 하고 바닥에 물기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는 교통사고죠. 교통사고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그쵸 음, 우리가 카시트를 사용해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납중독이 있고 그 다음 번으로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전사고 발생 응급처치가 있겠습니다. 네, 안전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출산을 이제 할 때 연령을 보면 이제 연령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남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안전에 따라서 이제 점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남아가 조금 더 이제 사망률이 높죠. 그래서 나중에 한 20대가 되면 비슷하게 이제 조금 비슷한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안전에서 아주 이제 많이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그중에서도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호자를 먼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통수단을 이제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항상 영유아를 앉아있게 해야 되고 영유아가 바깥으로 이제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영유아를 안쪽으로 해서 걷게 하여야 되고 물놀이를 할 때에도 영유아를 우리가
네, 영유아에게 우리가 뭐 집안에서 뭐 이제 물놀이를 할 때에도 네, 이제 물가에 앉아 있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집안에서의 안전사고의 예방에도 저희가 부모에게 많이 이제 지도를 하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도 이제 이루어져야 하고 이제 운동 발달에 있어서 안전 문제 네,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3주차 2교시 수업에서는 운동 발달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각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